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IPO 종목인 이삭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이삭 엔지니어링은 스마트 팩토리 전공정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간단하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삭 엔지니어링 공모 정보를 보시면은 해성 TPC하고 같은 날짜인 4월 12일에서 13일 내일하고 모레 월요일 화요일 청약이 진행되고요. 환불일은 목요일인 15일 날 환불이 됩니다. 상장일도 해성 TPC랑 동일한 21일 날 상장이 되네요. 공모가 밴드는 9,500원에서 11,500원이었는데 최상단인 11,500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일반 청약자에게 청약되는 주식수는 52만 5천 주고 그 중에 26만 2,500주 정도가 균등 배정될 예정입니다. 지금 발표되는 기준으로 보면은 균등 배정에서 모자란 물량 같은 경우 비례 배정 물량에서 가져와 가지고 50% 이상, 그러니까 26만 2,500주를 훨씬 초과하는 물량을 배정을 해줄 것으로 추정은 되고 있는데 아직 그 부분은 확정이 아니라서 내일이라든지 모레쯤 그 결과가 다시 바뀌어서 발표될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주관을 하고요. 1인당 최고 청약 한도는 52만 환매 청구권 구주 매출은 없고 등급 상관없이 52,500주까지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청약 금액은 3억 187만 5천 원이네요. 3억 187만 5천 원이고요. 앞에서 얘기 드렸듯이 해성 TPC랑 중복 청약이 청약 일정이 진행됩니다. 자, 공모가를 보시면은 유사 기업들 평균 PER은 25.07배가 나왔고요. 2020년도 실적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현재 이 PER을 적용을 한 주당 평가 금액을 14,200원으로 계산을 했고 거기에 할인율을 반영해서 최상단인 공모가 밴드 11,500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공모자금 사용 계획을 보시면은 시설자금, 운영자금, 기타 자금이 있는데 요 세부적인 내용들을 별도로 표기를 해줬는데 기존에 화성공장 같은 경우에 부동산 투자 부동산으로 활용을 했다는 걸로 봐서 다른 기업의 부동산을 세를 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자기 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절차를 가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관련해 가지고 그 용인 클러스터 반도체 용인 클러스터라고 해서 그게 이제 구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 인력들이 상주할 수 있는 사무실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자금이 사용될 예정이고 여기 사무실 설치하는 거를 보면은 2022년도에서 2025년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용인의 반도체 그 클러스터를 이제 만드는 데 있어서 2025년도까지 참여를 할 계획인 걸로 보여지고요. 거기에 대한 꾸준한 매출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신규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연구 개발비가 사용될 예정이고 그리고 그 외 인력 확충을 위한 자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이해를 하자면 기존의 자동화 장비들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PLC라든지 시스템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IT 그 기술력이 접목이 돼 가지고 그거를 공장에 접목하는 게 스마트 팩토리다.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궁극적인 목표는 어떠한 공장이 있으면은 그 공장을 운영하는데 원자재부터 이렇게 생산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공정들의 인력들이 많이 투입하게 되어 있는데 이 어떠한 상품을 다 완성하는 데 있어서 최소 인력으로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궁극적인 스마트 팩토리의 목적이고요. 이거를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원격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뭔가 장비를 가동하는 데 있어서 원격으로 제어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해주는 게 이삭 엔지니어링이 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최근에 공급하고 있는 산업 분야를 보시면은 반도체랑 전기 자동차 특히 2차 전지 쪽이고요. 그리고 철강,
플랜트 쪽이 있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요즘 핫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 SK 하이닉스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배터리를 생산하는 요 대구에 있는 기업이거든요. 제가 실제로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CIS가 또 눈에 확 들어오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이러한 그 기술력을 통해서 고객을 과거 2017년도, 2018년도, 그리고 2020년도 들어와 가지고도 다양한 고객사들을 확보를 하고 현재 거래를 하고 있으며 이 꾸준하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안정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꾸준한 성장 및 고정적인 매출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 공장 부지를 생산하는 데 있어 가지고 참여를 할 것 같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반도체 공장 부지를 만드는데 2021년도에 15조 정도를 투자할 예정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혜를 입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업종에 굉장히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사들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이거는 이삭 엔지니어링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돼 가지고 기술력만 확실하게 구축이 된다면은 글로벌 회사로도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꾸준하게 좋은 매출을 보여주고 있고요. 2019년도 때 잠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꾸준하게 올해까지 2020년도까지 꾸준하게 좋은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양호한 영업이익하고 단기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부채 비율이 굉장히 좋은 수준까지 떨어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들이 움직이는 이런 유동 비율 같은 경우도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는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이제 자금도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가지고 있는 자금을 굉장히 잘 순환을 시키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비롯해 가지고 현재 반도체 쪽 글로벌적으로도 이제 반도체 캐파들이 전체적으로 증설되는 추세에 있고 SK 하이닉스도 이제 이런 설비 투자들에 대한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있어서도 꾸준하게 매출 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SK 하이닉스 관련돼서 스마트 팩토리를 증설해주고 해주는 기술력들을 보유하면은 나중에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이삭 엔지니어링에 충분히 기술 문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현재 계속 시장이 성장이 되고 있고 특히 미국하고 해가지고 계속 이런 분야 반도체 2차 전지 분야를 자국 내에도 공장을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생산 캐파가 증설이 되고 나중에 기술력이 된다면 큰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런 역량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향후에는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우리 공공 부분 해가지고 사업에도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재무 정보를 보시면은 안정적으로 계속 매출 발생하고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꾸준하게 약 53억, 26억, 47억 정도의 단기 순이익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주주 구성을 보시면은 해성 TPC가 한 21% 정도였던 걸로 21.6%였습니까? 그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그것보다는 약간 많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26%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성 TPC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삭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은 공모되는 물량밖에 없다라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상장 후 1개월 차 때 금융 투자에서 나올 수 있는 보호 예수 물량이 약간 존재한다.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 정도면은 충분히 훌륭한 주주 구성이고 상장일 날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 드렸듯이 상장일 날 1개월 차 때 사모 투자에서 들어와 있는 자금들이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장 후 추가 가능한 물량으로는 전환 상환 우선주가 있고 전환 금액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대비 71%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서
굉장히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작은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유통 물량이 전체 물량이 한 6%로 약간 부담은 될 수 있는 물량이고, 전환은 상장 직후에 언제든지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뭐 일시적으로 확 들어올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장외 거래가를 보시면은 현재 11,500원에 확정이 되었는데 산다는 가격도 18,000원, 판다는 가격도 한 18,000원 정도 있기 때문에 현재 장외가에서는 이 이삭 엔지니어링 주가가 18,000원 정도까지는 적정 가격이라고 어느 정도 보는 분위기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공모가보다 좋은 가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공모가 11,500원 기준 시가총액을 계산하면은 897억, 그리고 18,000원까지 도달을 한다면은 약 1,400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기록할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상장일 날 206만 주 정도 유통이 되면 전체 물량의 26.4%고 총 금액은 237억인데, 상장일 날 유통 가능한 물량 총 금액도 굉장히 낮지만 실제로는 요 금액 이하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것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낮은 총 금액으로 유통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2020년도 당기 순이익은 약 47억 2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 기준으로 PER을 계산해 보면은 공모가 기준 PER이 19.08배, 장외가 18,000원까지 온다면은 29.88배 정도가 되겠습니다. 유사 기업들 평균 PER이 25.07인 점을 비교하자면은 공모가는 충분히 저렴한 수준의 가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요 예측 같은 경우에는 1427대 1로 굉장히 양호한 경쟁률을 보여줬고요. 의무 보유 확약 신청했는 비율도 20% 정도가 됩니다. 꽤나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실제로는 약 40%에서 50%까지도 의무 보유 확약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청약 유무 및 향후 이 기업에 대한 생각을 얘기 드리자면, 갈수록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가 분명히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성장성이 좋은 사업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도체 2차전지 관련된 스마트 팩토리 사업의 노하우가 충분히 축적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모자금 사용 계획 같은 경우에도 각종 연구 개발비하고 공장 부지를 늘리는 부분도 있지만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공장 부지를 구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무실을 설치를 하고 2025년도까지 그 자금 사용 계획이 있다라는 거는 2025년도까지 거기에 대한 매출 발생을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SK 하이닉스 관련해 가지고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약 2025년도까지 참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장은 이삭 엔지니어링하고 관계는 크게 없는 것 같기는 하지만 미국하고 독일, 일본, 중국 같은 쪽에서도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정책들 같은 것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혜를 조금 향후에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수혜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청약 참여는 무조건 진행할 계획이고 다만 균등 배정 시 전체 배정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말은 50%까지 균등 배정을 하고 나머지 소수점 물량은 비례 배정에서 가져와서 추가로 배정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변동 가능성은 아직 있는 상태고요. 동시 상장하는 해성 TPC하고 이삭 엔지니어링 둘 다 괜찮은 종목으로 판단이 되고 우선적으로는 비례 배정은 이삭 엔지니어링으로 참여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비례 배정 물량이 균등 배정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리고 그 비율이 굉장히 큰 비율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비례 배정의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렇게 되면은 조금 배정을 많이 못 받을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해성 TPC 쪽으로 비례 배정 청약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일차 오후 3시까지 지켜보다가 어느 쪽에 풀청약을 할지 생각을 할 생각이고요. 만약에 해성 TPC 같은 경우에는 제가 풀청약을 하지 않게 된다면은 한 주를 확률적으로 받기 위해서 균등 배정을 할지 말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이상 이삭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간단한 업종을 분석해보고 청약 관련된 전략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해봐 드렸고요. 제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